네, 이건머리 215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오늘 손승욱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청 잘못했다는 분들이 지금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친정님에서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긴 한데 정말 좀 복잡하게 그러니까는 그게 언뜻 보면은 잘못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했어요. 순서가. 네, 일단은 이게 사실 원래는 보통 그런 걸 할 때는 그 기부를 따로 이제 다른 데로 들어가서 하게 돼 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의 가이드라인 밑에서 그 기부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그 프로세스 안에서 기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몇 개 들어가서 봤는데 좀 이렇게 어렵게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신청 흐름 안에서 무조건 기부에 대해서 한번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잘못 누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앱을 통해서 지금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약관에 동의를 하는 그 페이지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왜 어제랑 오늘 새벽까지 가짜 뉴스가 엄청 돌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 엄마도 좀 이렇게 어르신들은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에. 엄마가 카톡이 넘어온다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기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관 전체 동의를 선택하면 그냥 자동 기부에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엄청 돌았어요. 그게. 근데 보면은 이게 왜 보통은 약관 동의할 때 자세히 안 보고 전체 동의 눌러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그 밑에 한 번 더 내가 기부를 선택해야지만 되는 거였는데 잘 안 보시고 그냥 띡띡띡띡띡 있는 거는 다 누르고 넘어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약관 페이지 같은 거는. 그러면 또 기부가 선택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기부하지 않음을 명시해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놓은 카드사들도 있긴 했는데 그게 거의 없었어요. 기부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선택할 거냐, 할 거면 얼마 할 거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네네. 네, 카드사들이 결국은 만든 건데 네. 괜한 짓 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기부를 할 사람들은 어차피 기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대뜸 먼저 나오는 얘기가 어차피 신청을 안 하면 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기부를 하실 분들 중에는 그럼 나는 그냥 아예 뭐 신청 맞아요. 자체를 안 하겠다 네.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은 저희 집은 저랑 제 아내는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안 들어가게.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기부를 하기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는 건데 저희는 그냥 그 돈이 딴 데 정부가 알아서 쓰겠지 하는 취지에서 그냥 왜냐면 또 저나 제 아내나 뭐 그런 게 크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로 했는데 저는 이제 보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페이지를 봤거든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페이지를 보고선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요기요를 떠올렸습니다. 왜요? 요기요에 결제할 때 보면 이렇게 뭐 동의 이런 거 하면서 전체를 딱 누르면 네 번째에 뭐가 있냐면 요기요의 알람 앱을 받습니다라는 거가 뭐 근데, 같이 돼 있어요. 그런 게 많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나서 항상 누를 때마다 전체를 안 누르고 이렇게 해서 조심하거든요. 왜냐면 요기요가 그거 잘못 그렇게 얄궂게 만들어놔서 그거 잘못 전체를 누르면 요기요에서는 계속 알람을 내가 오케이를 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정부 거는 그렇게는 안 돼 있고 밑에 하나 더 돼 있기는 한데 그게 뭐라 그럴까 저희 그런 거에 익숙한 분이 아니면 잘못 누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 자체를 뭐 물론 하나하나 가져가서 검수를 정부 당국자한테 받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아니 카드사들이 이거는 워낙 욕을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카드사도 잘 알죠.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평소 같지 않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정부에 건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헷갈리신 분들 나오고 그러니까 기부는 따로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서 하게 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진 않아서 아니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수를 하신 분들이 결국은 전화를 해서 콜센터로 전화를 맞아요. 해서 다시 좀 고쳐달라고 하면 결국 원상복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결국 번거로움만 늘리는 거지. 이거는 좀 정말 간만에 이 코로나 판국에 간만에 공무원다운 행동이 나왔다 정말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행동. 오히려 기부의 취지를 약간 퇴색시키지 않나라는 거 기부에 대한 반감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게다가 지금은 고치긴 했죠. 모든 카드사들이 오늘부터는 거의 다 고쳤고요. 근데 모든 카드사들이 그날 기부를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신청한 날 당일 11시 반까지 뭐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통해서 이거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신한카드는 그 다음날 2길 그 6시까지 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말 이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신랑이 했는데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해놓고 내가 기부를 했는지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거죠. 않은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때를 좀 놓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기부를 해놓고 나서 약간 마뜩진 않지만, 그래도 기부한 거 어떻게 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정부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넛지 어제 계속 얘기 나왔잖아요. 기부를 꼭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들의 얘기는 그 온라인 트래픽이 늘어날까봐 그런 거지, 우리가 뭐 그거는 조금 그런 핑계 변명할 거 없고, 그러면서 뻔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민센터 김범재 앵커가 말한 대로 오랜만에 공무원다운 그 행동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기부라는 건 정말 기분 좋게 방금 손수호 맞아요. 기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저희가 뭐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새 어려워진 분들에게 고용기금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흔쾌한 기분으로 던지는 게 기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약간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주민센터에 가면 그거를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카드 포인트는 못 받으시고, 원래는 그것도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워낙 지금 불만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어제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민센터 가서 취소를 하면은 그거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부하려고 맘먹었던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뭐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럼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실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잡혀졌으니까 뭐 기부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던 분들은 기부를 하는 게, 정부가 오늘 여러 가지 저기 실업률이나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보면 정부가 써야 될 돈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뭐 물론 지금 전 세계 국가가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3차, 4차 뭐 계속 지금 실업 문제 때문에 뭐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아주 많은 나라, 뭐 물론 이제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괜찮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한테 한 푼이라도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시기 같은데, 이런 잡음이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캡처해 왔는데 그 질문을 누가 주셔가지고 초록 약국님이 궁금한데 여쭤볼 데가 없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공기청정기 긴급재난지원금을 살 수 있냐. 근데 이미 답을 아시더라고요. 혹시 용산전자상가 이런 데 가면 될까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여기 가시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하이마트라든가 뭐 삼성 디지털 플라자라든가 뭐 이렇게 이마트 이렇게 대형마트라든가 대형 전자매장, 대기업 전자매장 이런 데는 안 되는데, 용산 전자상가는 이렇게 상가가 있고 거기에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임대 입점이 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거기서 사시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자동 그걸로 결제된다.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 말고도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쪽에 뭐 어디 광장동 쪽에도 있고, 뭐 어디 구로에도 있고, 빈대가 많습니다. 요새는 빈대가 많은데 그런 데가 다 되는 거죠. 임대 그런 데가 되는 거예요. 거고. 근데 이제 삼성 디지털 플라자, 하이마트, 인터넷은, LG 베스트 플라자, 인터넷에서 온라인물은 아예 안 되는 거고. 하나로마트가 되긴 하는데, 하나로마트에 가전 코너들이 있는 데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로마트 안에 예를 들면 뭐 삼성에서 하는 가전 코너 이런 거 말고 하나로마트가 하는 가전 코너에서는 결제가 가능한데, 제품이 많죠. 하나로마트가 그동안에 가전을 많이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되니까. 제품 자체가 많지가 않고 뭐 좀 오래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용산을 가야 되는데 이걸 사러 뭐 용산에 어떻게 지나갈 일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다면 가겠지만, 이거 사러 용산을 요새 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는 시대에서 클릭해서 배달받는데 익숙해진 상황에서는 이걸 사러 이제 용산까지 발품을 판다는 게 조금 심리적 장벽이 있긴 하죠. 사실. 근데 필요하시다면 근데 이제 무조건 온라인물은 안 되니까 지금. 안 되죠. 그리고 이분은 또 용산 전자상가를 또 생각하셨으니까 그러면 가서 하나 사시면. 용산 전자상가를 가겠다는 뜻보다는 용산 전자상가까지 가야 되나요? 라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뭐 그냥 얘기할게요. 이것만이니까. 예를 들면 뭐 파리바게뜨 같은데 많이 동네 빵집 정말 이렇게 정말 동네 빵집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동네 파리바게뜨가 있다 할 때
어떤 파리바게뜨를 가면은 이게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결제가 되고 어떤 파리바게뜨를 가면은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되죠. 네, 대부분은 되는데 파리 크라상 카페는 절대 안 됩니다. 파리 크라상이 100% 지경, 파리 크라상은 100% 지경이잖아요. 지경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지경점, 그러니까 파리 크라상 같이 나 스타벅스처럼 100% 지경점을 운영한 데들은 서울 시민들은 되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경점에서 카드를 내밀면은 그 지경점 본사가 있는 곳으로 계산이 들어가서 서울 시민들은 사실 거기서 해도 결제가 되는데 가맹점이어야지만 우리 지역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 스타벅스라든가 대전 스타벅스에서 혹은 뭐 그 경남 파리 크라상에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치킨이라든가 족발이라든가 또 제과 뭐 파리바게뜨 이런 데도 가맹점 많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계산하시면은 그거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결제가 된다. 먹을 거를 많이 사신다는 보도가 한 번 나왔죠? 고기나 뭐 이런 것들 지원금 받은 거 같고. 네, 그러니까 되게 편의점 자료였는데요. GS였던 것 같아요. 편의점이었던 건 맞고, 그 육류, 가공육이라든가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좀 반찬성 그 반찬성 고기들. 네, 고기들이 이 긴급재난지원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판매가 늘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일단 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 혹은 뭐 주택 단지라든가 이런데 좀 1인 가구라든가 뭐 젊은이들도 젊은이들이지만 노인들도 1인 가구들이 사실 편의점에서 요새 장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까지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요새 고기 좀 못 먹다가 긴급재난지원금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 끼라도 좀 동물성 단백. 네. 죄송합니다. 나 진짜 누구한테 왔는지 보여드릴까요? 내가 아니, 동물성 단백질을 좀 그래도 먹고 싶다. 네. 그런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충분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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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혜리 기자 관계인으로부터. 아니 네. 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뭘 어디에 주로 쓸까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까 파리 크루아상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얘기하니까 파리 크루아상은 솔직히 정말 규모도 크고 가격도 비싸고 비싸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 이게 되냐 안 되냐 뭐 스타벅스는 되냐 안 되냐보다는 제가 일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동네 빵집을 찾아보시면 진짜 주변에 그 제가 왜 파리 크루아상 공사 중이라 주변 빵집을 찾은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주변에 정말 보석 같은 가게들이 평소에 신경 못 썼던 그런 가게들이 있어서 그런 데 쓰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뭐 운동 같은 거 배우는 게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제 있었는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레슨 수업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거 하실 수 있습니다. 요새 네, 가게마다 붙어 있어요. 붙인 데가 많아요. 그 필라테스를 제가 목에 앉아서 좀 다니는데 필라테스 고기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수업 받고 나가시면서 이걸로 되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 데들이 이제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월요일, 보니까. 화요일에 또 뭐 나름 제가 계속하고 있는 소비를 위해서 약간 외곽에 나갔다 왔는데 경기도죠. 경기도 지역인데 음식점마다 그 일단 지역 상품권 받는다는 건 다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워낙 이제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지역 상품권 제가 사서 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거 한 2주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매진이 돼버렸어요. 다 팔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라 뭐 무진장 뭐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좀 아쉬울 뿐이죠. 진작 더 사놓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끝나가지고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권일희 기자하고 한번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예를 들면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재난 그 지원금 말고도 예를 들면 동네 상품권 같은 경우가 쓰이니까 어제도 그걸로 사실 편의점 가서 맥주를 4캔을 제가 샀거든요. 소비를 핑계로 계속 술만 마시고. 그게 문제예요. 그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술 얘기로 제가 알코올 중독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냐면 매일 밤 한 10시가 딱 지나가면 하나 먹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아니, 우리가 김범재 앵커 주량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 거잖아요.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어쨌든 간에 창고에 맥주가 있다라는 혹은 술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져요. 아니 이미 그게 마음이 없으면 안 먹을 텐데 사다 놓으니까 결국은 손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백을 하자면 맥주 한 캔 뭐 이렇게 먹고 제가 술이 약하기 때문에 맥주 한 캔 먹고 알딸딸해서 기분 좋다가 계속 그러니까 무슨 저 철사장 단련하듯이 두 캔 먹었는데도 안 그래.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소주를 먹었어요.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진짜요? 약간 발전인데? 약간 발전인데? 예. 근데 그것도 안 취하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네. 급기야에서 섞었나요? 아니요, 한 번 섞었는데 이게 결국은 집에서 먹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녀보니까 이런 거는 그 지역 상품권 받는 데들이 많이 늘어서 더 뭐 활용하시는 게 더 편해지겠다 이번 기회에 여러모로. 그러니까 받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거부감이 많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혹시 인터넷으로 카드 같은 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서 이제 종이 상품권을 받아야 되는데 카드는 8월 말까지 씁니다만은 이거는 한 5년, 종이는 5년 가기 때문에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8월까지 다 쓰죠. 이 카드 받아서 8월까지 다 쓸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있어요. 그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광역 단체. 그거 있죠. 예. 근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면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사랑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으셔도 이번 그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 같은 경우는 서울 어디서든 쓰실 수 있는데, 서울도 지금 소득 50%까지는 서울에 또 재난지원금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기초단체 베이스로 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마포를 산다? 그럼 마포. 그리고 뭐 성동을 산다? 그럼 성동. 거기서 쓰도록 주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좀 다르고, 상품권이. 그 다음에 서울은 어쨌든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 전체에서 쓸 수 있게 주는데,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아가면 자기가 살고 있는 광역 베이스가 아니라 기초단체, 시군구 베이스로 나가는 곳들이 있어요. 선불카드도 일부 그런 데들이 있고. 그래서 뭐 약간 그렇게 내가 이렇게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고 동네 주변에서 웬만한 소비를 다 한다라고 하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셔도 불편하지 않으시겠지만, 나는 직장도 멀고 뭐 집 근처에서 별로 돈 쓰게 되지 않는데 나의 그 생활 스타일상, 그런 분들은 사실 카드로 받으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한이 5년이다. 그래서 정부가 기왕이면 그런 분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8월까지 써주셨으면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깜빡하고 다 못 쓰시면은 앞으로 5년 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쓰실 수 있다. 한 가지 근데 이제 또 아쉬운 부분을 더 짚자면, 초반에는 지난주 후반까지만 해도 카드사들이 마케팅을 좀 하는 분위기였어요. 이게 워낙 많은 돈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카드를 이용하시면 예를 들면 뭐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 혹은 뭐 10,000원을 더 얹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진짜 왜 못하는지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혼란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 과열, 혼란. 결국은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만, 반대로 카드사 입장에서는 뭐 대목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좀 우리 카드 더 써주십사 하고 거기다가 마중물을 넣어서 자기들이 사람들을 끌어내겠다는데, 그걸 정부가 나서가지고 굳이 못하게 할 이유는 도대체 뭔가? 이거 소비는 안 그래도 지금 해자 카드도 많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카드 절약 쪽들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만. 커피 한두 잔 더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커피 쿠폰을 뭐 일부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스타벅스로 주겠다, 물론 스타벅스를 워낙 선호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가장 많아요. 아니, 많긴 하죠.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대기업이니까 대부분 직영이잖아요. 스타벅스는 다 직영이잖아요. 그렇죠. 100% 직영이죠. 100%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왕 취지를 살린다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비판은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긴급하게 어쨌든 저 영세한 사람들을 돕자고 시작한 거면 스타벅스 말고 그냥 그냥 10,000원을 얹어 주든가 차라리. 어차피 그 4잔이면 얘네가 어차피 대규모 계약을 했을 거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친다면 그냥 10,000원 얹어주는 식으로 깔끔하게 가자, 뭐 이런 식의 비판은 가능할 텐데, 아예 하지 마.
뭐든지 하지 마. 이거는 저는 정말 이 좀 오지랖이 좀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원재 앵커 아이디어처럼 스타벅스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식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취지 자체 정부도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뭐 우리가 대기업 이런데 대형마트 이런데 못 쓰게 한 취지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라 라는 정도였으면 적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카드사도 좀 넘어갔던 것 같고 정부도 너무 오지랖이었던 것 같고 중간 지점에서 뭔가 있었으면 소비자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겠죠. 아니 저는 보너스 정도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편하고 마케팅 정말 되는 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너무 혼탁했었던 그 기억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아니 정부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 쿠폰 좀 아니 그러니까 스타벅스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카드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해보려 그러면 이제 카드사들도 요즘에 막 어렵다 그러고 막 계속 그렇긴 하는데 니네가 예전에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뭐 이제 약간 그런 부신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2001년의 심리죠, 사실 그거는. 그렇죠. 그때 카드 대란도 있고 그래서 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부 부처나 그거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정책을 필 때. 아니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뭐 또 이 기자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혼탁한데 정부가 놔두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삐딱한 기사를 쓰는 사람도 있을 거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막아버리면 아무 소리 안 나오잖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제가 볼 때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는 그럴 시대는 아니고 사람들도 정보를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다양하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노팔심에 소비자보다 앞에 서가지고 꼭 뭐 야 이건 좋은 거고 좋은 거는 뭐 하시고 나쁜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분을 설득을 하다가 못 해가지고 기사로는 못 나갑니다만은 뭐 이제 이게 결국은 전 국민에게 나가는 거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경우들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니까. 그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급한 분들 먼저 드렸잖아요. 네네. 먼저 드렸는데 그 중에 정말로 취약한 분들,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네. 제가 아는 분인데 요양병원 원장이 그분들 카드를 걷어갔대요. 욕 나오네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옷을 한 번씩 사다 주겠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옷 같지도 않은 거를. 근데 게다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단 말이에요. 방문하러. 아니 근데 그분들은 아프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식들이 보러 못 가는. 아니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프셔는 분들이니까 못 움직이고 하는데 거기서 어차피 지내야 되는 분들이니까 뭐 뭔지도 잘 모르고 뉴스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카드를 달라고 해서 그냥 카드를 줬는데 동네 시장 가서 옷을 한 번씩 희한한 걸 사다 주고 다 썼다. 어느 요양원이 도대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야 그건 진짜 뉴스인데요? 아니 그건 뉴스죠. 근데 그런 일들이 수사 대상이죠. 수사를 해보면 나올 것 같은데 카드 사용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근데 카드 사용 내역이 그 있는 분들의 연결고리는 없잖아요. 그 병원에 계신 분들의 어떤 인척 관계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 그분들이 현금을 통장에 꽂아드렸는데 그분들 비번을 다 아시는 건가? 카드가 있으면 카드는 비번이 필요 없죠. 체크카드식으로 쓰면. 체크카드식으로 해서 뭔가를 샀을 그거를 것이다. 써버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사고 일단. 그건 열불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차피 거기 그 병원에 요양병원의 원장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뒤에 한 분의 따님이 또 찾아왔답니다. 이 어머니를. 그걸 내놓으라고. 근데 2년 반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는 딸이었대요. 그 카드를 내놓으라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아는 분이 옆에서 지켜보는 분인데 그만 좀 하세요 좀. 근데 그거 무음으로 바꾸면 전 무음이에요. 바꿨는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래서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큰 깨지게. 그러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옆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진짜 없잖아요. 나는 없다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딸이 불쌍하지도 않냐, 그걸 안 주냐고 소리를 질러서 이 어머니가 원장이 가져갔다고 그랬더니 또 원장한테 가서 따져서 카드를 가져와가지고 카드를 확인해 보니까 뭐 8만 원인가 남았다는 거예요. 40만 원 받은 거 중에 32만 원을 쓰고? 네, 뭐가 됐든 간에. 진짜. 그래서 성질을 내고 갔는데 그 어머니도 누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음에 혹시 이런 게 나오면 꼭 딸을 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안 좋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당한 이 인간 군상들의 어떤 행태? 야, 근데 그 요양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 얘기를 듣고 든 생각이, 그분은 이제 그러면 좀 이걸 좀 공론화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분은 그러려고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설득을 실패를 했는데, 뭐 실패했는데 반대로 그분의 신상을 위험하게 하면서까지 저희가 기사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순간 든 생각이 여기뿐일까? 라는 생각. 안 좋은 생각인데 대부분의 다 이 돈이 잘 쓰이고 좋은 데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쓰이는 부분들이 적지 않겠구나. 그럼 여기서부터는 수사기관의 몫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보가 없으면 수사 들어가기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죠. 네, 첩보를 뭐 어쨌든 그래서 경찰들이 수집을 하고 다니고 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지를 갖고 만약에 좀 첩보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왜냐하면 깡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깡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완전 깡이죠. 그러면 시장 같은 데 가서나 뭐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다 보면, 아니 그래서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깡을 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 있잖아요. 뭐 당근마켓이라든가 중고나라 이런 데들은 이미 이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나오기 전부터 이제 각 지역에서 조금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역상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검색어들이 검색 제한하게 해달라고 다 모아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검색이 제한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무슨 뭐 어디 상품권 팝니다, 서울상상품권 삽니다 이런 게시물을 올리면 그 회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일시 정지돼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그런 걸 하는 걸 좀 많이 좀 해놓긴 했는데,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오프라인 환전소 같은 데서 이렇게 상품권 깡하다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환수예요. 그래서 단속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해도 단속 안 하면 그러니까 깡이라는 게 권혜 기자 얘기한 방금 그런 부분은 평소에 상품권 깡 같은 그렇게 안 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푼돈을, 예를 들면 푼돈이죠, 일종의 그 시장에서는 그걸 갑자기 하는 경우에 이제 뭐 들통이 날 수 있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뭐 한마디로 관계가 있던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거라면 티가 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일이 꽤 있겠구나,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마스크 단속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정말로 필요한 분들 쓰시라고 드렸는데 엉뚱한 데로 혹시 유용되거나 잘못 흘러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다시 뒤에 체크를 해보는 그런 기능,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들으면서도 짜증도 나고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그런 거를 이렇게 악용을 할 생각을 하나. 평소에 그런 요양원장이면 그 요양원 평소에도 그랬대요. 알죠. 평소에도 그런 행동들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돈이 뭐 몇십 명이니까 큰 돈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 행동하면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하면 좀 옮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약간 자식들이 많이 안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그렇죠? 그렇게 좀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인데, 이건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전 국민에게 일단 주기로 하고, 지금 그거 하는데도 행정력이 충분히 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체크하는 건 당장 어렵겠으나, 제가 볼 때는 또 뭐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었으면 고쳐 잡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설득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 거 깡하다가 걸리시면 환수입니다. 환수고, 만약에 좀 수상적인 움직임을 보고
신고하시면 그 환수된 거 30% 이내에서 포상금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워낙 급한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뭐 모르겠어요. 쓰시기도 바쁘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취업자 통계가 나왔는데 뭐 거의 한 20년 만에 최악의 통계가 나와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렵네요.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4월 통계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예상했던 쪽에서 굉장히 어렵고 특히 임시직, 일용직. 임시직 같은 경우는 1990년 이후 최대폭, 그러니까 30년 만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일용직도 그렇고 특히 여성, 따져보면 청년, 여성, 임시 일용직 세 군데에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뭐 어쨌든 기존 직장 일상적으로 나가는 상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조금 피해가 적지만 이제 일자리를 막 찾는 청년들, 그다음에 그 임시직, 일용직이 많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 그들에게 조금 상황이 안 좋다. 어제 제가 이제 월화 외곽에 나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묵었던 숙소 같은 경우도 손님보다 종업원이 더 많아 보였어요. 청소하시는 분, 뭐 음식 서빙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이 한 3배는 많은 손님보다 한 3배는 많더라고요. 식당도 이렇게 봤더니 2테이블 있어요. 그 식당에. 참 그래도 그나마 튼튼한 회사라서 유지는 할 텐데 작은 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분들부터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층에 한 명씩 청소하시는 분을 뒀다면 뭐 2층에 한 명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면서 얼핏 들더라고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상황. 그런 회사가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이제 얼마나 더 버틸지에 대해서도 걱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줄이지 않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만에 최고 아니야. 대공황 이후 최고고 뭐 통계 집계한 이후 최고인 그런 상황인데 미국도 역시 이제 뭐 무색인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더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통계가 같이 나오고 있죠. 거기도.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여지껏 이제 고용 유지를 하면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만일에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슬슬 봉쇄령을 풀면서 물론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씩 봉쇄령을 풀면서 취업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2차 웨이브가 와서 두 번째 대유행이 와서 다시 봉쇄령이 내려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혹시 더 충격이 클 거고 버티던 기업들도 이제 못 버틸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버티고 지금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충격이 미국보다 덜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되거나 뭐 회복 속도가 늦어진다면 이 통계보다 더 어려운 통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주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용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이제 애둘러가는 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절반 이상이 50.4%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제 고용 한파가 말씀드린 대로 20년, 한 30년 만에 오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그 20년 사이에 조금 손을 봐놨으면 뭔가 한 발 더 나가기가 쉬웠을 텐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700만 명 정도가 이번에 일자리가 위험하다. 727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아예 안 돼. 그러니까 고용보험에라도 가입이 됐으면 일부 뭐 60에서 70%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458만 명은
상당히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그냥 끝이다. 떨려나면 끝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이 458만 명이죠. 그게 정말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이제 초입입니다만 우리도 이미 뭐 이번 달 통계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번 달에 떨려난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일용직, 임시직 같은 분들, 정말 고용보험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떨려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생사의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어릴 때 나이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살아가는 어떤 환경이 변화한 것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냥 기자 초년병 때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수치로 보였어요. 450 몇만 명 수치로 보였는데, 이제 나이가 좀 먹고 나니까 이런 거 보면 뼈가 아프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막 쑤시는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그래서 그런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던졌다가 물러나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되지도 않을 거 왜 꺼내가지고 혼란을 조장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분들 생각을 하면 혼란 조장이 아니라 대책을,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비판한 쪽에서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458만 명을 그럼 너네에 대안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대안이 없잖아요. 내놓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같이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58만 명과 그 딸린 식구까지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렸죠. 이거를 그렇게 그냥 에헤이 그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통계를 보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그런 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뭐 이런 쪽인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2.3%입니다. 2.3%. 일일 노동자도 5.7%. 그 다음에 영세사업자, 그러니까 5인 미만 영세사업자는 60%는 고용보험에 들어있는데 40%가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5인 미만 영세사업자가 사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40%라는 게 22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자한테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세요. 고용보험 가입하시면은 저분들 좋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사업주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된 거죠. 근데 여튼 참 난제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20-30년 이상 묵은 숙제를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조금씩 차근차근히 확대를 하고 일에 대비해서 한 5년에 한 번씩. 사실 2018년 이후로 지금 이번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직업군이라고 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의 고용보험을 만드는 안이 2018년 이후로 거기만이라도 하자는 게 논의가 됐었었는데 국회에서 지금 계속 계류 중이었죠. 코로나 사태 터지기 직전까지 그것도 계류 중이었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식 얘기하면 이제 음식 배달하는 분들 같은 경우라든가, 네, 그렇죠. 학습지 교사 있고. 학습지 교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번에 사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가 너무 좀 자명했기 때문에 지금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 포함해서 일단 조금 이렇게 얼마나 내가 소득에서 줄었는지 증명하면은 돈이 얼마 나가는 그런.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이번에 마련이 됐는데, 이 상황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그 다음 달부터는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부터는 좀 막막한 그런 상황에 놓으실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게 15시간 미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또
고용보험을 이분들은 사실 그 부분은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아직 거의 전일제로 일하거나 하는데 고용보험이 안 되는 분들 혹은 최소한 뭐 35시간에 35시간을 일을 하는데 보험이 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저도 한번 이번에 말고 고용보험 관련해서 한번 출연한 적 있었어가지고 보면은 오히려 기간제나 해도 조금 이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거나 혹은 좀 더 불안정하게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여도 좀 직장이 좀 크고 그런다면은 고용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보다 이런 형태의 고용 형태인데 여기가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비율이 높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직장이 이렇게 크거나 좀 탄탄하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훨씬 더 긴 시간 일하고 하셔도 보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또 그런 걸로 누가 좀 챙겨준다거나 사실 되게 인기가 없는 파트예요. 네. 평소에는 얘기 꺼내기도 맞아요. 듣는 사람도 재미없고 네네. 반응도 없고 네. 뭐 국회에서 이런 얘기 꺼내봐야 아마 얘기도 씨알도 안 먹혔을 거고 맞아요.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이지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다음 국회 열릴 때 스피디하게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지금 그럼 대책이 뭐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어쨌든 간에 유지하게 하는 물론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고 끌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넘기는 게 중요한데 그거에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사실상 7천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배당된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13조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다고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7천억을 배정해놨다. 전체 일자리 관련한 이런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한 예산이 정부의 코로나 대책 예산의 2.3%입니다. 저는 이거는 뭐 노동연구원의 자료니까 정부 기관의 자료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 이 와중에 뭐 일자리가 뭐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뭐 단기간에 뭐 어려워진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업주가 예를 들면 계속 고용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끌고 가는 비용 같은 경우 정부가 대주겠다. 이거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결국은 2.3%밖에 안 된다. 7천억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용 유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느 대목에서 중요하냐면 지금 독일 같은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미국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유럽의 대표적인 지금 경제 회복 정책이 이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다가 돈을 줘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그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돈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고용을 유지하면서 그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꽂아주는 걸 뭐 둘 다 합니다만은 꽂아주는 방식, 그 다음에 유럽의 그 고용 유지를 통해서 주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결론과 연구가 더 나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회복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경제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유럽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건 뭐 어느 게 옳든지 간에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옳지 않고 그리고 향후에 그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월급을 받고 경제가 회복된 뒤에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쪽으로도 돈을 더 조금 쓰는 게 뭐 다른 나라들도 하고 있고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5천 방금 얘기한 그거는 5천억입니다. 단 5천억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원래 고용법이 있던 회사들에 좀 더 얹어주고 좀 더 빨리 줘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는 데들이 네. 한국적인 일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연구원에서 예시한 사례가 뭐냐, 그러니까 협력업체, 파견,
용역 이쪽은 아예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용 유지도 이런 데들이 이제 고용 유지라는 게 되게 왜냐면 큰 회사 밑에 붙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큰 회사에서 일감을 주고 돈을 줘야만 사업주도 유지가 가능한데 큰 회사에서 한마디로 본체 사람들한테 일을 주고 이런 용역 파견한테 먼저 끊어버리기 때문에 업주가 유지가 안 돼서 그냥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뭐 한층 청소하던 분들 두층 이미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파견 보통 그런 분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사업 주면 뭐 더 생각을 빨리 했겠죠. 아니 그래서 사실 그걸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기내식이 아예 그냥 스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내식 공장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 비워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 자기들도 정부들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했겠지만 그 기자들 아예 모아서 와서 한번 봐달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정도인지라는 거 해서 한번 그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진 않고 이제 후배가 찍어온 걸 봤는데 정말 너무 커다랗고 너무 큰 기내식 공장이 너무 횡하고 거기 저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지금 필요 인원이 사실 없어요. 없죠. 그냥 문이나 잠그고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있다가 결국 이분들이 이 파견이 많아서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누구부터 내보내겠어요. 그러면은 뭐 55세, 57세, 52세가 있다 그러면 57세부터 그냥 같은 파견업체에서 파견됐는데 언니 하면서 서로 일하실 분들인데 그렇게 울면서 락커를 비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진짜 막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약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들어있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얹어주는 돈이 아마 아까 선배가 말한 이것도 부족해요. 네. 그것도 부족한데 근데 이제 그 외에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은 다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뭐 정말 이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집에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서 근데 저는 손성욱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유럽의 사례, 독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시간을 뭐 줄여가면서 예를 들면 40시간 일하는 거를 뭐 25시간 이렇게 줄여가면서 결국은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서 그걸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3분의 1 정도,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 정도가 독일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 재정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독일은 기본적으로 그런저런 제도들, 노동 관련한 제도들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한 거고 우리는 일단 바가지가 많이 깨져 있어가지고 돈을 뭐 들이부어도 새는 데도 많고 뭐 막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 넘게 수선을 제대로 안 해왔던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더 구멍이 커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어쨌든 사실 우리도 고용보험이 그렇게까지 막 엉망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규적으로 고용이 돼 있는 분들, 사업장의 분들은 지금 딱 손소설가 말한 그런 식의 고용을 유지하고 시간을 줄이면서 그동안 쌓인 고용보험 기금에 보태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 유럽 같은 데는 자영업자도 있어요, 고용보험이. 그러니까 물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용보험 받으려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 다 장치를 정해놓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 자영업을 했어야 이런 고용보험을 들 수 그런 걸 들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이 당연히 없는 거야라고 하는 직종의 사람들한테도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게 되게 큰 거죠. 아니 근데 우리 지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걸 혹시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의 49.1%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이라는 취지 자체에 놓고 볼 때는 49.1%한테는 잘 돼 있을 수 있죠. 근데 50.9%한테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 그 얘기를 하고 49.1%한테도 솔직히 말하면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정부가 급한 부분에 빨리 돈을 넣어야 된다. 더 시급하게 나서야 된다. 아까 얘기한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1인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대상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원래 안 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견직, 용역직 워낙 여기 외진데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에 대한 투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 지금 집을 못 가는데요. 방문할 수가 없는데 일감이 끊긴 지가 지금 석 달, 넉 달인데 굉장한 타격
그럼요. 수입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예 제로인데 지금 그분들은 안 가면 제로 아니에요. 뭐 기본급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급한 대로 그 부분과 함께 이 야당이 그런 거 할 것 같지는 않고 여당이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애초에 꺼냈다가 지금 접은 상태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비판한 사람들의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여당도 그만큼 학습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고용보험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뭐 탓하긴 어려운 게 말씀드린 대로 20년 동안 누구도 보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지금이라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냐. 물론 이제 제가 볼 때 소주성의 약간 그림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올리면 최저 임금 올렸을 때 자영업자들 반발 같은 게 또 나올 거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고용보험이다라고 딱 한정 짓지 않더라도 아까 권혜리 기자가 말했듯이 뭐 예전에 2018년에 무슨 시도가 있었다, 뭐 우리 예전에 했다 그러면 지금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당장 지원이랑 두 번째 제도적으로 이제 아예 틀을 잡는 건데 네. 우리는 이 정도의 위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의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위기가 실제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2018년부터 뭐 한다, 뭐 그 2015년에 뭐 한다 하는 것들이 다 안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현재를 돕는 거, 현재 네. 상황을 급하게 돕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앞으로 이런 경제 위기가 또 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바꾸는 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회 의석수라든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에 좋은 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기 나와 있는 액수 지원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논의를 빨리 해서 그것까지 다 갖춰야 될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뭐 지난주랑 비슷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뭐 큰 회사들 살리는 거 급하긴 하죠. 거긴 지원이 바로바로 들어가서 물론 대마들이 죽으면 이제 그 밑에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큰데 들어가는 돈은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지급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밑에 정말 생활을 하고 있는 실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난지원금 이거 끝나는 것과 거의 맞춰서 일단 급한 건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 예, 그 맞춰서 뭔가 이 두 번째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4월 이 고용 통계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정부도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통계가 오늘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을 언론들도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갈등지향적이 아니고요. 거봐만 믿을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머리를 지금 난리가 났는데 불이 났는데 막 거기서 서로 멱살 잡고 뭐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여튼 최대한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고민한 사람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뭐 제가 말씀 노동연구원이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이미 고민을 그 부분에서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없었다면 아예 미지의 세계란 모르겠으나 아이디어들은 나와 있으니까. 아니 지금도 그게 계류 중이에요. 계속해서 그게 미끄러졌어요. 고용보험 그 개정안 같은 게 사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뭐 당장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거 고용보험도 그거를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동력이 없었죠. 솔직히 뭐 평시는 여건도 평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평시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가는 사안은 아니었어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상황이 고백하자면 뭐 자랑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긴 하지만 아주 크게 관심이 가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게 정말 나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저희 코로나19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전염병이 다시 돌고 그때는 최강의 봉쇄령이 떨어질 것이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일단 봉쇄부터 하고 날 텐데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정도로 앞으로 힘들어진다면 그건 안 되겠죠. 뭔가 발전을 해서 그때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개혁을 먼저 하면서 저는 그 예를 들면 뭔가 당연히 해야 하는 그렇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 상징적이라든가 뭔가 필요한 개혁들을 하려면 뭔가 이런 좀 표피에 와닿는 사람들이 아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는 우리 먹을 것도 챙기면서 저런 명분도 하는구나 챙기는구나 이렇게 나가야지 이 부분이 해결이 빨리 먼저 되지 않으면 아니 뭐 꼭 야당 입장에서도 본인 지역구 있는 분들은 여기 어차피 그렇게 한 것도 있으니까 같이 하면은 여야가 좀 같이 하면 이게 약간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이번에 약간 고용보험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그 고용이 되게 불안하신 분들 중에서 이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본인들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좀 오히려 지금까지 고용보험 논의가 좀 늦어지게 된 데에서 그런 부분도 그 일정 부분 분명히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때는 평소에 이제 다달이 얼마씩 낼 때는 너무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별로고 국민연금 처음 생겼을 때 거부감처럼 그런 게 있었을 거고 사실 지금도 있어요. 얘기를 하시는 거 들으면은.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사실 이게 얼마나 좀 필요한 안전장치인지가 좀 더 좀 명확해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인식을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뭐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무거운 얘기를 뒤에 좀 길게 하게 돼서 가을이 된다고 낮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뭐 지금 미국에서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8월에 뭐 사망자가 6,000명에 이를 것이다. 그럼 8월이면 거기 여름이란 말이에요. 한여름이란 말이에요. 이 여름이 돼도 뭐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진짜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좀 너무너무 힘드신 거 알지만 정말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제 그 경기도 쪽에서 집에 오다가 조금 그 유명하다는 맛집에 갔습니다. 맛집인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오는 커피하고 빵을 좀 맛있게 파는 집이었는데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설마? 네. 진짜? 그럼 그 단체 사진 막 웃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고 그러시는데 가게 안에서. 근데 그분들은 아예 안 쓰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쓰고 들어와서 벗는 게 아니라. 네. 그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정도는 아닌데 아직. 제가 소비를 해야 된다. 나가셔라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계속 덧붙여 드리는 말씀은 지침은 지키시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약간 놀랐어요. 그것도 심지어 한 6, 7명이 막 야 뭐야 그래가지고 막 가게 안에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고 막 이러고 사진을 찍는데 저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마스크 무용론이 한동안 돌았는데 사실 그거 정말 아니라는 것이 되게 많이 밝혀졌고 그동안 그 왜 부산에서 그 여성분은 간호사고 아버지가 교회 가셔서 걸렸던 모녀 그분들도 원래 무증상이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마스크 철저하게 착용하고 아버지가 걸려왔는데 딸이 있는데 모녀라고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부녀 아버지 어떻게 된 건가? 지적하면 혼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게 고질병이야. 우리는 그런 거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야 돼. 이게 기자들의 고질병이에요. 부녀가 무증상이었던 기간 포함해서 그 감염이 된 걸 추정되는 날로부터 열흘 동안 마스크 쓰고 굉장히 활동을 다 했는데 그 경로에서 접촉했던 모든 분들이 다 음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범지 앵커는 주말 뉴스 할 때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 진행할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그것까지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아까 미국 얘기 얼핏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안 쓰잖아요. 그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행사할 때 자기가 안 쓴 게 문제가 될까 봐 주변 사람들도 쓰지 말라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고 백악관 대변인도 이제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가뜩이나 미국 사람들 안 쓰는데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정작 써야 될 때 가뜩이나 미국 안 쓰는데 그래서 미국이 경제 회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지 또 미국이 이게 감염 정도가 언제 떨어질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 기사를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우리 김연아 앵커나 전 세계에서 뉴스 하는 앵커 중에 마스크 쓰는 경우는 없죠. 일단 거리두기가 굉장히 되고 있고요. 뉴스 같은 경우는 그들은 집단들 앞에 아니 제가 말하는 쓰라는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는 대놓고 너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고 마치 쓰면 약장이고 그런 이미지를 주니까. 대학교에서 확진자 나오면서 이미 남들은 다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경각심을 높일 필요는 없나요? 없고 아니, 그냥 이미 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뉴스 시작할 때 왜 그 도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제공 나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저는 김민영 아나운서랑 한 1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아니 저 김민영 아나운서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런 제 걱정은 안 하시는 것 같고 김민영 아나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1m 이상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상징성을. 근데 어제 그 빵집은 조금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손님이 많은 가게인데 그래서 물론 어제 평일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일찍 갔어요. 굉장히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사람들 막 몰려 들어올 때 저는 빨리 빠져 나왔으니까. 근데 그런 아주 북적북적하는 것까지는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있었을 때 한 6, 7 테이블 있었는데. 저희하고 한 테이블 정도만 마스크. 근데 이제 뭔가를 먹는 데니까 아무래도. 아니, 들어올 때는 그래도. 그래. 아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말을 한다고? 러닝머신을 뛰는데 보통 한 칸씩 뛰잖아요. 요즘에는 꽉 차지 않는 이상. 그럼 옆에 딱 누가 올라와서 탁 봤는데 마스크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마스크 하는 헬스클럽에서는 좀. 러닝머신은 특히 침이 튀잖아요. 막 이렇게 안 힘들어. 뭐 힘들어갖고 이렇게 나가서 뛰세요. 비말이 막 그러니까 운동을 그냥 밖에 나가서 뛰세요. 물론 그럼 좋은데 그 뭐 상황이 그래서 갔는데 되게 오랜만에 갔죠. 뭐 자주 가는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갔는데 대부분 이렇게 빨리 걷거나 이런 분들 다 마스크 쓰고 하세요. 근데 한 분이 옆에 왔는데 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 천천히 걸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뛰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지. 그럼 손수국 기자는 마스크를 하고 뜁니까? 네, 마스크 하고 뜁니다. 안 힘듭니까? 그거 되게 과호흡돼요, 선배. 저기 마스크 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뺀다고 안 힘들지 않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끼고 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세게 뛰지 않습니다. 1분 뜁니까? 네? 그거보다는 더 뜁니다. 네. 어떻게 근데 한 20분 정도 25분 정도 뜁니다. 홈트. 그래, 홈트를 하세요, 차라리. 집에 러닝머신이 없어서. 아니 그냥 집에서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네. 괜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운동 같은 거 남이 있는 데서 해야지 집에서 하면 잘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가서 공부하는 거 저도 안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건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분을 2번을 쳐다봤어요. 네. 소심하게 시선으로 째려보질 않고 막 이러면서 소심하게 했는데 좀 이따 가서 하고 오시더라고요. 지금 뭐 카페나 헬스클럽이 문제가 아니라 클럽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정말 클럽을 평생 가본 적이 없어서. 전 예전에 아주 옛날에 한번 들어가는 거 본 것 같아요. 홍대. 교회보다 클럽이 더 붙습니다. 정말로. 이 시국에는 맞지 않는 말이겠습니다만은 가보고 싶었어요. 이 시국에 참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죠. 아닙니다. 저 이번에 의왕 앞으로 뭐 이번에 여러 그 클럽 확진자들 중에 보도를 보다 보면 뒤에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나이가 나옵니다. 저희 나이 또래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한번. 가보고 싶으면 가보시지 그랬어요. 아니 저희는 벤치먹을 그 공포가 있어요. 저희가 뭐냐면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모자 눌러서 이래 다 알거든요. 그게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 적절치 않은데 그런 시기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어서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모든 일에 조금 당분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지침은 지침대로 좀 지키시고. 이게 방송 나갈 때는 아마 SBS 뉴스에 보도가 됐겠지만 저희가 그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이제 오늘 8시 뉴스에 저희 팀에서 하는 게 나가는데 클럽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 이상 그 시계를 거꾸로 돌린 꼴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5월 말 6월 초에 기대했던 하루 발생자 숫자를 뭐 완전히 뒤집어 놨기 때문에 통계를 일단 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되면 클럽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렇게 맑은 공기가 잘 들어오면 그게 클럽으로서 저보고 야외 나가서 뛰려면 야외에서는 안 될까요? 클럽을? 야외에서. 클럽 야외 클럽이요? 네. 뭐 그것도 한 1m 이상 떨어진다면 뭐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가본 적도 없는 사람 둘이서 그만 얘기하죠. 그러네요. 네. 참
하여튼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있을까요 과연?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